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찰하실 때 입찰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2천만원 수익을 예상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취득세, 법무비, 명도비 등을 공제하고 매각도 지연되어 수익은커녕 간신히 본전을 하거나 손해를 본 경험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으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낙찰로 매각했는데 이익은커녕 손해가 날 때, 입찰할 때 이 금액이 맞을까 고민이 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쉽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인 엑셀로 만든 아파트 경매 입찰가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영상 후반부에 엑셀 양식 공유 이벤트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함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사용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경매를 하려면 먼저 권리 분석을 하고 임장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각가를 고려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장 고민하고 입찰일 당일까지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은 입찰가 산정 과정일 것입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남을 것인지, 너무 적게 써서 폐찰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경매 초보자들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낙찰받아서 등기하고 명도하고 이사비 등 여러 비용을 공제한 뒤 매도하기까지 생각한 것만큼 남지 않거나 경매받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가격을 낮추려고 했더니 손해인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입찰가 산정 단계부터 비용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어림잡아 알아서 손품으로 비용들을 적고 입찰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회사나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 내부, 외부 사업성 투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엑셀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입찰가를 산정하는데 쉽게 맞도록 단순화시킨 양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양식을 가지고 임장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여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입찰가 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가격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비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찰 시에는 보증금 10%가 들어갑니다. 재매각인 경우에 보증금 2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금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잔금, 법무사비, 취등록세, 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잔금 납부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동산의 매물 등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명도비, 이사비, 미납관리비, 도배장판과 매각 시까지 대출이자,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매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개수수료, 중도 상환수수료 등이 있고 실제 매각 시까지 대출이자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받고 매도하였을 때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미만 단기 매도와 1주택자가 한 채를 추가로 낙찰받아 2년 보유 후 일반 세율로 매각을 하였을 때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매시장의 치트키인 매매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양도세의 일반 세율과 같습니다. 단기 매도에도 정상적인 세율로 납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매사업자의 세금은
일반 양도세율을 참고하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엑셀 양식이 앞에 고려사항들을 적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 경매 물건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예시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 서구 탄현동 소재 큰마을 1단지 33평형 2층 현대아파트입니다. 2층 실거래가가 2024년도에 3개나 있어 예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물건 종별은 아파트,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이고 KB 시세는 3억 5천, 감정가는 3억 4,600만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 4,200만원이고 1회 입찰되어 70%에 나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422만원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대출은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 중 적은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민 함수를 걸어 놓았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용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및 법무비 합쳐서 약 1.6%로 가정하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요새 4% 후반대인 4.8%를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매각 시점을 6개월 이내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명도비는 주인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임장 시에 미납 관리비도 없었고 우편함도 깔끔하여 2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2001년 12월 달이라 도배와 장판, 청소비 등을 포함해서 약 250만원을 기타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 매각 시 중도 상한 수수료는 0.5%로 산정하였습니다. 희망 매도가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엑셀 사용법 위주이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2층 실거래가가 3건 정도 있으며 3.1억에서 3.3억 사이에 있어 희망 매도가를 3억 2천으로 맞추고 입찰가를 감정가의 80%인 2억 7,68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차익이 세전으로 3,749만 1,2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매도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매매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하면 과표가 3,499만 1,200원이 남고 1년 이내 70% 세율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2,449만 3,84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추가하면 순이익은 마이너스 278만 9,424원입니다. 고생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 후 팔거나 매매사업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본건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여기 순수익이 1,838만 252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 입찰가와 시나리오별 예정 입찰가는 동일합니다. 만일 세전 1천만원을 남기겠다고 가정하면 시나리오 입찰가에 500만원을 더한 곳의 입찰가와 플러스 1천만원을 더한 입찰가 사이에서 입찰 예정가를 미세 조정하여 집어넣으면 원하는 수익률의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내가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입찰 가격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본 양식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실습해 보시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구독 인증 캡처본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